뭐 췌장에 물혹이 있다는 경우 많습니다. 물혹이 있으면 일반 없는 분보다 췌장암 발생률이 적어도 10배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검사를 좀 집중적으로 해라. 받으면 좋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있는 게 이제 만성췌장염. 만성췌장염이라는 건 췌장이 딱딱해져가지고 굳은 살이 바뀌어서 굳은 살. 예, 네네. 왜냐면 췌장이 변형이 왔다는 얘기니까 그런 경우에 췌장암 발생률 많게는 100배 정도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뇨병도 또 일종의 또 약간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췌장 기능이 나빠져서 생긴 병이니까. 그런 분들은 췌장을 검사하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50세부터는 꼭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한 남자 페퍼톤스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췌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췌장이 뭐 하는 기관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췌장 없어도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아 네네. 소화효소를 만드는 게 췌장의 역할의 하나고, 네네. 그걸 저희가 보통 외분비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만드는 또 역할을 합니다. 한장기에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없어지면은 소화 효소가 작동을 안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지방 성분을 몸에 들어와도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에너지원 중에 가장 큰 게 지방인데 에너지가 몸에 부족할 거고, 또 하나가 지방을 따라서 여러 가지 중요한 미네랄, 비타민 등이 몸에 흡수가 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마그네슘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부족하고 하다 보면은 골다공증이 오고, 또 하나는 심혈관 질환이 더 호발합니다. 죽지만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죽을 수 있죠. 심혈관 질환이면 심장병이 생기는 거니까. 췌장의 부재로 인한 합병증으로 그렇죠. 인해서 네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뭐 질병이 많이 또 있네요. 당연히 또 인슐린이 부족한 당뇨병이 있다는 이거는 심장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안 좋죠. 뭐 단기적으로 해야 뭐 어떻게 되지만. 다이어트 주사를 맞고 췌장염이 생겼다는 분 예.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비만약이라는 거는 체중을 단시간에 급격하게 빼잖아요. 약물 자체가 췌장염을 일으킨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네네.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네네. 몸에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거나 네. 어떤 칼로리가 많이 들어가면은 간에서 그런 걸 분해하는 효화를 돕기 위해서 담즙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담즙이 생산된 게 그 담낭에 이렇게 모였다가 네.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은 사람이 기운이 없으니까 담낭이 짜지를 못하고 그냥 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 힘이 빠져요? 왜 힘이 빠져? 표현을 하자면은.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안 먹으면은 보상적용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막 만들어서 담즙에 콜레스테롤 분이 확 올라갑니다. 이거는 짜지도 못하지,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있는 담즙이 모여있지. 네. 그럼 결국에는 담석이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빼더라도 서서히 한 달에 10kg 이상 뺐다. 그런 네네.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네, 거군요. 네. 췌장암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커요. 아유, 그럼요. 그렇게 췌장암을 또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사들끼리도 암 중에 암, 최악의 암, 아 그래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췌장암 발생률이 대략 전체 암 발생률 중에서 7등에서 8등 뭐 정도 되는데, 이제 암 사망 원인으로 네네네. 하면 현재는 대충 3등, 4등쯤 됩니다. 발병률에 비해서 예. 사망률이 굉장히 예, 높은. 근데 이제 10년 뒤에는 2등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들은 네. 일찍 찾고 그 약이 좋아지고 해서 치료 성적도 좋아지고 네. 수술 방법도 좋아지고 해서 암을 극복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췌장은 그게 아직까지도 진한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왜 못 고쳐요? 일단 조기 발견이 안 된다는 게 하나가 조기 있고, 발견이 안 예, 되고. 예. 그다음 위가 이만한 주머니가 있고 그 뒤에 췌장이 자리 잡고 있고, 위 뒤에. 예, 그 뒤에 척추가 있습니다. 몸에서 제일 깊은 장기죠. 후공막강에 있는 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초음파의 특성이 공기가 있으면 투과를 못합니다. 간섭이 돼가지고 네네. 투과를 못하는데, 위가 일단 공기가 가득 차 있죠. 일단은 되면은 공기 간섭 때문에 안 보이고, 그리고 초음파라는 게 결국 음파를 이용한 거니까 이게 투과 범위라는 게 있는데, 깊은 네네. 데일수록 투과가 잘 안 되니까 또 관찰이 안 되고, 등으로 가면 안 돼요? 등으로 하면 뼈 때문에 뼈에 가려서 또 안 보이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또 증상이 있는지는 사람들이 뭐 얘기를 잘 모르고, 널리 알려진 것 같진 않아요. 제일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황달.
황달. 예.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소화 효소가 안 나와서 생기는 증상, 네. 또 당뇨가 생기는 증상,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아까 설명드릴 때 척추 앞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사람 몸에 척추가 쭉 있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줄기를 찌면서 신경이 나가죠. 맞아요. 거기 암이 생기면은 암세포가 옆에 있는 신경줄기 세포를 갖다가 파고듭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무지하게 아프죠.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 중에서 등이 아프면은 췌장암이다. 아, 그렇게 알려져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자리가 아니고 췌장이 나쁘면 등이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구조적인 위치하고 병이 네네.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췌장 머리 쪽 암은 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간이 있으면 이렇게 네네. 담즙이 내려오는데 네. 췌장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췌장에 머리에 생기면은 머리에 커다란 혹이 생기니까 옆에 있는 담관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은 담즙이 못 내려오겠죠. 막혀요. 예, 못 내려온 담즙이 역류된다고 생각하면은 흔히 말하는 황달.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물론 그것도 꽤 진행된 거지만은 뭐 적어도 다른 장기로 전이 되기 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꼬리는 췌장 밖을 벗어나서 네네. 옆에 인접 신경까지 파고들어야 되는 거니까 아, 네네네. 발견될 당시에 이미 전이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꼬리는 안 좋고 머리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치에 생기는 증상 때문에 발견되는 상태가 머리가 조금 빠르고 꼬리가 조금 늦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암이 항암 치료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항암제 중에 표적 항암제를 자기한테 써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약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네. 약 개발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췌장암에는 KRAS라는 유전자 변이가 네. 대략 90%, 95% 있는데 췌장암에는 돌연 변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4개, 5개 여러 가지 돌연 변이가 얽혀 있는 암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한쪽 귀를 막아도 우회로가 생겨서 네네. 다시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표적 치료제 개발도 어렵지만은 단일 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암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항암제가 암세포에 전달을 잘 되면은 네. 치료 효과가 좋을 텐데 췌장암은 이렇게 커다란 공이 있다고 치면은 네. 대부분이 섬유화된 조직이고 중간중간 암세포가 섞여 있다 보니까 네네네. 항암제가 전달이 안 됩니다. 체력이 많이 소진된 분들이 대부분 발견된 당시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견디기가 힘든 거죠. 똑같은 독성의 아, 항암제라고 네네네. 하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항암 치료를 권할 때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췌장암이 걸린 환자의 활동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진료실 문을 걸어서 잘 들어오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 하시자고 합니다. 췌장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하는 분들이 통증도 덜 겪으시고 체력 관리도 더 잘 되십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췌장의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신경 쓰면 좋을까요? 근데 췌장암은 유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유전은 아니고 근데 이제 다만 그 직계 가족 중에서 2명 이상 있으면은 표현을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성. 예, 유전성은 아니고 네네. 가족성, 조금 잘 생길 수 있는 뭐 약간 소인이 있다 이 정도죠. 네네네. 그러면은 혹시 흡연하시나요? 흡연 빨리 끊으세요. 딱 끊으시면은 췌장암 발생률 30% 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과음하는 것도 안 좋죠. 술 마신다고 췌장암 다 걸리고는 아닙니다. 췌장암의 위험인자 중에서 만성췌장염 얘기를 해요. 네네. 만성췌장염의 원인의 70%가 과도한 음주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췌장염이라는 거는 술 많이 드시고 급성췌장염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와서 금식하고 진통제 맞고 이렇게 회복하면 또 나가십니다. 근데 굴하지 않고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급성췌장염은 췌장이 퉁퉁퉁 붓는 건데 붓기가 가라앉고 다시 붓고 하는 과정 중에서 췌장이 굳은 살이 박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게 만성췌장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결국 과도한 음주는 췌장암하고 연관이 있다 얘기를 드리는 거죠. 요새 모든 게 또 AI 아니겠습니까? 진단에 AI가 뭐 좀 도움이 된다던가 아니면 치료에서 AI를 쓴다던가 하는 게 혹시 있나요? 일단 진단 영역에서는 네. CT. CT. CT가 췌장암 환자 제일 많이 씁니다. 검사 아, 방법으로. 네네. 암이 있다고 진단할 정도가 되면 췌장암 크기가 한 2cm 정도 돼야 네. 진단을 하는데 종양이 생기면은 체액이 흘러가는 길에 장애를 만들기 때문에 네. 췌장관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의 CT를 갖다가 과거의 CT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미미하다가 네. 췌장암이 생겼을 때는 눈에 띄게 확연해지는 거죠. AI로 학습을 시켜보니까 한 2년 전에도 이미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눈에 종양이 안 보여도 네네. 몇 % 이상이다. 어. 이제 그렇게 나온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걸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AI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네요. 활용을 자꾸 해야죠, 이제. 네. 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많이 안 알려진 기관이죠. 췌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걸 오늘 배운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재밌었어요. 예. 네,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실 제가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책을 읽고 계시길래 짬을 내서 독서를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표지에 이상엽 교수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책이에요? 은사님이 은퇴하시는 기념으로 제가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네. 교수님하고 같이 책을 쓰자. 아, 그래가지고 한 2년 준비해서 만든 책이고 우와. 주 내용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답에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췌장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은 거의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혹시 주시려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잘 읽어보고 네. 저도 네, 건강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게 발견되시는 분들은 대장 걸린 다음에 예후가 안 좋고요. 심하게 가면은 하루에 10번에서 20번씩 가시거든요. 네, 패스트푸드 맛은 좋죠. 좋잖아요. 엄마 말은 맞다. 네.